선배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지금 제가 계속 흡입을 하고 있고 약간 민망하다. 우리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거를 교환을 하면서 교환이라고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민망하다. 9층 시사국의 유튜브 버전 킹층 가사국을 진행하는 KBS 김기아 기자입니다. 킹층 각사국 본인 소개해 주세요. 9층 시사국의 이현준입니다. 이현준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 이 스웨덴 갔을 때 줌으로 한번 연결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호텔에서 찍었던 기억이 나요. 아니 마스크를 안 쓰는 스웨덴을 가봤더니 진짜 안 쓰더라. 그리고 뭐 여기 방역도 나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당황스럽다는 분들 댓글 많았어요. 대체적으로 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진짜 스웨덴은 그랬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아직은 마스크를 쓰고 싶다 좀 쉽게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분도 계셨고. 자 그런데 실제로 스웨덴을 간 이유 지난번에 설명을 했듯이 짧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스웨덴이었나? 스웨덴이 3년 동안 노마스크 정책을 3년간 노마스크. 네, 고수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행 초기에 스웨덴의 그 사망률이 치솟았을 때 맞아요.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이제 비난을 받았고 맞아요. 조롱을 당했죠. 맞아요. 저도 조롱했었어요. 네, 맞아. 지금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유럽권에서 가장 좋은 방역 성적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웨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냐 3년 동안 그거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스웨덴을 갔었죠. 스웨덴의 방역 성적이 좋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게 좋다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초과 사망률이 대표적입니다. 초과 사망률. 뭐예요? 초과 사망률은 이 기준을 설정하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과거 5년 동안의 평균 사망률, 그 나라의 총 평균 사망률을 비교 기간으로 놓고 이제 팬데믹 기간 초과 사망률을 알기 위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3년 동안의 이 총 사망률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지난 5년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늘어난 사망률과 그 전 사망률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네,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의 고 2020년 초과 사망률만 보면 훨씬 높죠. 다른 국가들보다 많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스웨덴의 방역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이제 사망률 초과 사망률을 비교해 보니까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만 치솟았었고 그 이후로 급감을 해가지고 이제 초과 사망률이 이제 낮아진 겁니다. 종식이랑 원전 볼 수 있는 3년의 기간 동안을 통틀어서 봤더니 전체양은 오히려 스웨덴이 성적이 나쁘지 않더라, 좋더라. 우리나라보다 좋아요? 네. 우리나라보다 좋더라. 유럽권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보도를 이 취재에 대한 내용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이게 뭔 소리냐 갑자기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댓글 달린 반응을 보고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점을 한번 이현준 기자가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란킴님이 KBS가 불과 3년 전인 2020년 초에 이를 잊고 헛소리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적는다. 코로나 초반에 마스크 착용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 백신 나올 때까지 감염을 늦추는 것. 그러니까 백신 나올 때까지만 우리가 좀 빡세게 씁시다. 둘째,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 이하로 감염자를 낮춰서 의료 붕괴를 막는 것. 그죠? 그때 이제 막 병상이 모자란다. 막 비상병동 돌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우리는 그 결과로 사망률을 타국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억누를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와서 마스크 쓰기 의미가 있네 없네 이거 다 배가 부른 소리 아니겠느냐. 이번 정권 방역 정책이 미쳐돌아도 KBS까지 미쳐돌아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도 코로나 초에 그따위로 했으면 시체로 산을 쌓았을 거다. 이분 시체로 산을 쌓는다는 표현 되게 좋아하시는데 마스크 열심히 썼기 때문에 초과 사망률 그때 낮지 않았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초기에 우리가 사망률이 낮은 거는 맞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마스크 착용인지 아닌지는 사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우리가 사망률을 보면 안 되고 초과 사망률을 봐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었나? 사망률을 우리가 봐선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망률이 낮아요. 근데 그거는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 확진자 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적은 편이니까 사망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왜 확진자가 많냐? 검사를 많이 해서. 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딴 나라 검사를 안 해. 검사를 안 하는 나라들이 정말 많았어요. 뭐냐? 그러니까 확진자당 사망률을 따지면 확진자가 많으면 당연히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망률로 이제 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 초과 사망률을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초과 사망률이 크론 유행 당시 2022년에 정말 이제 갑자기 급증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주간 초과 사망률이
스웨덴의 2020년 초기 주간 초과 사망률보다 높습니다. 정말. 이 초과 사망률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뭔 얘기인지. 자, 그런데 너 왜 이제 와서 이런 거 하냐? 기레기. SJ님이 3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서야 이런 영상이 나오냐 우습다라는 분도 계시고, 베리냥냥님이 코로나 처음부터 본인은 마스크 반대하셨다고 왜 이제 와서 뒷북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늘님이 전 정부가 코로나 대응 잘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 잘했다는 그 인식도 까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현준 기자가 너무 뻔히 보여서 아무 감정이 없을 정도, 너무 속이 뻔히 보인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보도를 나가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숫자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통계 때문인데 통계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방금 말했던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3년 동안 우리가 노마스크를 이제 쭉 지켜보고 3년간의 이 초과 사망률이 이렇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간과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마스크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위해서 통계가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코크란 연합 논문도 1월 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1월 말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의학 단체들도 그동안의 통계를 쭉 수집하고 각각 데이터를 돌려서 마스크의 효과가 지금 불분명하다. 이제 이런 결론을 이제서야 이제 내는 겁니다. 또 굳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 정권이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번 정권도 거의 1년 동안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계속 유지를 했고, 그렇죠. 사실 아직도 대중교통에서는 의무화예요. 그러니까 아직 푼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양쪽 정권 다 공통적으로 시행을 했던 정책이고, 뭐 저는 사실 방역 당국의 정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비판을 하고 싶었지만 정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두 정권 다 비판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면은 이렇게 너무 뻔히 보인다고 하시는데 그거 아님, 진짜 아님. 사실 저는 그래도 마스크가 그래도 썼으니까 그래도 우리 그나마 그래도 초반에 좀 잘 잡지 않냐 이런 생각하고 있긴 한데, 마스크의 효과 자체에 대해서 효과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건지 뭐 잘 아리까리하다는 건지. 마스크의 효과와 우리가 마스크 의무화 정책의 효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 뭐 그런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껴서 보호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도 사실 전제는 단시간이에요. 그러니까 WHO에서도 지금 권고하는 마스크 지침은 마스크를 쓰기 전에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한번 끼고 나면 벗으면 그 마스크는 사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빡세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상적으로 착용을 하고 장기적으로 착용을 하면 이 마스크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팍팍 떨어진다. 네. 그래서 그걸 다르게 봐야 된다. 네. 그래서 하루에 새 마스크 막 진짜 20개씩 갈라 쓰고, 손도 마스크 쓸 때 벗을 때마다 계속 씻고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근데 여기 댓글 하나 읽어보고 갈게요. 폴 아틀레스님이 아트레디스님이 다 보고 나서 의문 제시는 좋았다 이거야. 근데 몇몇 의견만 너무 크게 본 거 아니냐. 사례도 스웨덴 얘기만 하는데 거기는 뭐 초장이 완전 막장 중에 막장이었고, 그런 학살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그리고 의료진들이 코로나랑 무관하게 마스크를 착용한 이유는 뭘까요? 마치 마스크가 효과 없다는 식의 이야기는 다음 팬데믹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올바른 그 방법으로 써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건 맞습니다만 방역에 도움 안 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 근거 제시 좀 편협한 거 아니냐. 이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마스크가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애초에 쓸 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마스크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 나왔을 때부터 효과가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마스크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 없다는 논문이 이제 둘 다 존재를 하는데 그 논문들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을 보면,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딱 마네킹에 착용을 해놓고 비말을 딱 튀겼을 때, 마스크가 몇 %막아주더라. 막아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몇 % 방지 효과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논문들도 있고, 지난해 12월에 질병청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마스크의 효과가 있다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논문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 72학개 학군을 비교한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면 72개 중에 70개 학군은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학군이고 2개 학군은 마스크 의무화를 계속 지킨 학군이에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네, 그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마스크를 착용한 학군이 코로나 확진이 더 낫네. 그래서 마스크는 효과가 있어. 이제 이렇게 발표한 논문이거든요. 그 70개 학군과 2개 학군이 마스크만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신 접종률도 차이가 있었고 이 양쪽에 이민자 수의 비율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 근데 다 이제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딱 마스크만 뽑아서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결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의 결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이제 비판이 당연히 이제 제기가 됐고 그런 이제 맹점을 안고 있는 논문인 거죠. 그 학계에서도 약간 문제 있는 논문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비판이 이제 제기가 되죠. 네, 됐죠. 비판이니까 네. 저희가 제기한 게 아니라 네네네. 이현주 기자가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학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는 군과 마스크 미착용 군을 무작위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시험을 우리가 좀 더 근거의 수준을 높게 보고 더 신뢰가 있게 평가해야 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그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을 토대로 결론을 낸 게 가장 최근에 발표된 그 코크란 연합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코크란 연합이 굉장히 이제 근거를 중시하는 글로벌 이제 의학 단체거든요. 그 단체가 우리가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봤더니 마스크 효과가 불분명하다. 아리까리하다는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높은 확률로 우리가 봤을 때 크게 효과가 없다.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채생님 댓글 중에 제가 그 부분 안 읽었어요. 예. 마스크 때문에 교육의 질과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늦어지는 점은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때까지 마스크 쓰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백신과 약 개발만 이루어지면 금방 벗게 될 텐데 그 기간을 못 견뎌서 애들한테 바이러스를 노출시키는 게 과연 맞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아이들의 이 치사율은 거의 0%에 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걸려도 그만큼 위험한 그런 질병이 아니었는데 아이들은 0%에 가까워. 네. 전 세계적으로 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성장 발달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냐라는 거는 사실 우리의 선택인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지는 곰곰이 이제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스웨덴 교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교수님이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o there are studies from the US, from Belgium, from the Netherlands, from Germany, from many countries that shows that school closures have reduced the knowledge among students or younger children. And so it has had adverse effects, which means that I think it was a good decision to not close the schools for younger children. 이게 지금 계속 연구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작년에 서울시에서 이제 그 어린이들 발달 실태를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코로나였던 이제 영유아들이 있잖아요. 그 영유아들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마스크를 끼고 이제 살았는데 33%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발달이 조금 더딘 그런 상태로 이제 나타났어요. 영유아들을 이제 돌보고 있는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애들이 조금 표현을 표현하는 게 예전보다 좀 더뎌지는 것 같다. 잘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증언을 많이 하시죠. 사실 이현준 기자 그 영상에서 마지막 장면에 아이들이 친구 그림을 그려놨는데 친구 얼굴이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서 너무 마음 아프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뭐 우리가 감상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전문가분이 장재현 교수님이 하신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짝 보고 올게요. 숨 쉬는 거를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거는 몸에 좋을 리는 없겠죠. 물론 이제 정상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피해가 크지 않거나 또 금방 회복이 되겠지만 심장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노인 이런 노약자들의 경우에는 그 마스크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조심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상담을 받고 착용하라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이미 많은 그 보건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뭐 불편하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얘기가 사실 나는 괜찮던데 그분 마스크를 대충 쓰셔서 그렇다. 호흡이 불편해야 제대로 쓴 거다. 네, 이거 맞습니다. 뼈 때린 말씀이시네. 이제 근데 이 T님이 근데 마스크 쓰고 나서 감기도 안 걸린 것 같은데 나만의 착각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마스크 써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독감과 감기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졌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2년 동안요. 이제 이덕희 교수의 설명에 따르자면 바이러스 간의 이제 생존 경쟁이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어서 생태계에 독감과 감기 바이러스가 코로나에 밀린 거죠. 노마스크였던 스웨덴에서도 독감과 감기가 2년 동안 없었습니다. 네. 코로나가 좀 이렇게 좀 가니까 이제 이제 좀 해볼까 이러면 독감 친구들이 이게 다 꺼지면 안 될까? 이 새끼들. 근데 이제 또 그럴 수 없죠.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꼭 댓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수용님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마스크 써서 감기 안 걸린다는 분들 당장은 감기 바이러스가 안 걸려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평상시에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 미생물을 흡입하고 그걸 이겨내면서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건데 마스크를 계속 쓰면은 우리 마치 온실 속의 화초같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만약에 감기 걸리면 진짜 개고생한다. 아이에게는 오히려 최악일 수 있다. 그 부분이 이제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정말 계속 평소에도 코와 입으로 미생물과 뭐 바이러스 계속 교환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기아 선배랑 저도 이 정도 거리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이 선배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지금 제가 계속 흡입을 하고 있고 약간 민망하다. 우리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거를 교환을 하면서 교환이라고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민망하다. 아무튼 이걸 하면서 우리의 면역력이 길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그런 접촉이 현저히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이 부분도 사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덕희 교수도 상식적으로 지금 추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연구가 계속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마스크 꼈을 때 개인의 면역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는 사실 뭐 그 전에 연구가 없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 인터뷰 내용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뭔 얘기인지. 이거. 미생물들이 끊임없이 우리 호흡기를 드나들고 있어요. 이러한 미생물들이 이제 호흡기 내에 잘 정착을 해야지 향후에 다른 이제 심각한 병원균들을 우리가 처리를 잘 할 수가 있는데 장기간 마스크 착용은 그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방역과 면역은요 서로 완전 대척점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방역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면역 시스템이 이미 취약해져 가지고 미생물에 노출이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방역의 관점이 중요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이 방역의 관점 하에서 장기간 살게 되면 오히려 본인의 면역 시스템을 점점점 취약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이건 역시 선택의 문제이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유두부님이 여기 더 커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가 예방책 있으면 다 적용해야지. 골라서 하는 것보다 모를 땐 일단 다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과소 방역, 과대 방역, 적정 방역. 적정 방역이 뭔지 몰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하는 게 맞았을까? 결과론적인 얘기 아니야 결국. 그렇죠.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평가를 해야지만 복귀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적정 방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팬데믹 기간 동안 꼭 반드시 복귀를 해야지만 우리가 다음 팬데믹 때 적정 방역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적정 방역에는 우리가 왜 적정 방역이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 2차 피해도 고려를 해야 되고 다음 팬데믹 때는 그러니까 또 자영업자분들한테 또 희생을 강요할 수 9시에 없죠. 문 닫아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복귀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스웨덴 사례를 참고를 해야 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겁니다. 그러니까 스웨덴도 초기 리스크를 이제 안고서 결국 이제 초과 사망률이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지금 비슷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는 스웨덴은 2차 피해가 없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네. 2차 피해를 정말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은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고통받아서 가정이 또 힘들어지시고 다음에 예를 들어 또 팬데믹이 왔을 때 또 다 락다운하고 또 다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는 사실 이거 스웨덴 갔을 때 줌 연결했을 때는 어이씨 이거 말이 되나? 막 약간 의구심이 전 되게 컸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나? 왜 뭐 전문가 저런 한편의 주장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지금 오히려 지금 이현준 기자랑 오늘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인지는 좀 알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방송은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좀 더 시청자들이 잘 이해를 할 텐데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좀 녹화를 통해서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시청자들에게 이런 의견을 좀 더 잘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아이템으로 9층 시사국의 유튜브 프로 9층 가사국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빠밤.